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요즘 너무 많은 댓글과 메일과 쪽지들을 받은 게 호주에서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롤스로이스와 벤츠가 박은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 이제 양랄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양랄란이라는 사람 대해서 좀 다뤄달라, 알아봐달라. 이 뭐 하는 사람이냐? 얘기가 너무 많죠, 그죠? 왜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되고 사건이 커졌냐면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일단 롤스로이스와 벤츠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석금 7천만 달러 7천만 호주 달러 보석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핸드폰 이체로 해줬다. 정말 호주 달러 7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633억이에요 633억을 그냥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그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도 어떻게 아무 일도 없냐. 그러면서 어디 중국에 굉장히 또 세력이 있는 어디 관료의 2세 아니냐. 또 사업가의 2세가 아니냐.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시진핑이 또 딸이 아니냐. 숨겨놓은 자녀가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진짜 저도 이제 워낙 이게 요청들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정말 많은 심지어 무슨 그거를 벌금을 이체를 했대. 그 633억이라는 이체를 딱 했는데 잔액을 보니까 그러니까 7천만 호주 달러를 이체를 해준 거 아니야. 근데 잔액을 보니까 남은 게 2,700억 호주 달러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2,701억 호주 달러가 있었는데 그 1억 중에 7천만 달러 이체해주고 2,700억 호주 달러가 남아있다라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2,700억 호주 달러면 얼마야, 여러분들? 244조예요. 한국 돈으로 244조야. 도대체 뭔 인물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지? 도대체 뭔가 궁금증을 자극하죠. 그 다음에 중국 안에서도 난리가 났어. 이 얘기들은 중국에서 퍼져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딱히 중국 안에서 못 돌아다닐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중국 안에서도 별로 이렇게 제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이런 소문이 막 펼쳐져 나오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떠들썩하면서 뭐냐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저번에 우리 잠깐 그 조 단위 부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만 놔둬도 연 4%라고 쳐도 1년에 이자만 400억이 나와요. 400억이면 손흥민 연봉보다 높은 돈이야.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또 이것도 그 푼돈 벌려고 미국 가서 387억 그거 번다고 또 나이 먹고 또 힘들게 뛰어다녀야 되겠네. 조 단위 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1조가 아니자 244조야. 이 도대체 무슨 세계인가? 그리고 저도 이거를 며칠 동안 팔로우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워낙 진짜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말 그대로 소문은 소문이잖아. 뭔가 이게 팩트 체크도 어느 정도 안 됐고 과연 이 사람은 뭐고 왜 이렇게 커지고 있고 또 이제 또 전문가들 또 이제 국제 시사 전문가들이 또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전 그런 거를 이제 좀 며칠 기다렸어요.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정리된 말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너무 이게 소문이 말도 안 되게 퍼지고 있으니까 전 이제 좀 양질의 소식들을 좀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오늘 저는 그 소스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한번 지금 퍼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총결을 지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제대로 못 들었을 때는 그냥 통장에 몇백억 있나 보다. 몇백억 있나 보다. 근데 몇백억이 아니라 몇백조였던 거야. 좀 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자, 사건 7월 26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 시드니 동부 로즈베이라는 곳에서 일어났고 롤스로이스 SUV입니다. 심지어 컬러는 티파니 블루예요. 이 차와 그 다음에 벤츠가 정면 충돌을 합니다. 롤스로이스가 일단 역주행이고 그 롤스로이스에 그 중국 여자 양랄란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었고 고속으로 정면 충돌을 합니다. 거의 무슨 진짜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그 주위에 상점들에서 도난 방지 경보음이 다 울렸대. 너무 큰 이게 충돌이라 가지고. 그러면서 그 현지 주민들을 또 이렇게 인터뷰해본 결과 뉴스가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특히 호주에서 뉴스로도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주민들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이 동네에 살면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에 가장 심각한 사고다.
자, 피해자 상태는 그 벤츠 운전자인 조지 플라사라스 52세라고 해요. 오른쪽 엉덩이 뼈가 완전 박살난 상태다. 등 다발성 손상으로 장기 회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사 말로는 이거 완치가 안 될 수도 있다. 장애를 갖고 평생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죠. 가해자는 이제 롤스로이스 운전자인데 양랄란, 심지어 나이가 23살이래. 23살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음주 간이 검사 양성이 떴대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거야. 근데 파출소로 데려갔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대. 거기서는 거부를 해서 뭐 그거 혐의 포함 다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 호주 경찰 공식 발표에도 23세 여성 운전자 간이 검사 양성이 확인됨, 이런 것들이 기사로 떴습니다. 그리고 CCTV 정황상으로도 역주행 쪽으로 넘어가 정면 충돌을 했고, 충돌 직후에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벤츠 운전자는 진짜 엉덩이 뼈가 박살 날 정도로, 이따 영상을 살짝 보여드릴 건데, 그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가서도 거의 뭐 1시간 동안 그 벤츠를 막 뜯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심소심히 드러냈는데, 그 벤츠 운전자를 1시간 넘게 걸렸대. 벤츠는 진짜 심각하게 파손이 됐는데, 이게 롤스로이스도 같이 정면 충돌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롤스로이스 운전자 양랄라는 다르게 충돌하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심지어 그 현장에서 잠깐 떠났다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어. 현장에서 내리자마자 여기 이거 두루번 거리다가 현장을 떠나버렸어. 벤츠 운전자는 그렇게 거의 진짜 완전 만신불구가 됐는데, 롤스로이스 운전자는 충돌하자마자 직후 바로 내려가지고 왔다 갔다. 야, 롤스로이스가 좋은 차긴 한가 보다. 영상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좀 어이가 없습니다. CCTV 영상에 여기 2025년 7월 26일이라고 여기 희미하게 적혀있죠, 그죠? 굉장히 큰 사고예요. 현장은 이게 그 롤스로이스인데, 와, 이렇게까지 박았는데 롤스로이스 지금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정면 부분이 거의 멀쩡해. 벤츠는 지금 타이어 날아가고 지금 난린데. 그러면서 이 벤츠의 운전자를 이렇게 차를 뜯어내고 이렇게 꺼내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대. 딱 봐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현장 영상을 좀 보자면, 이 가해자입니다. 이게 가해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보자마자 황급하게 이제 마스크를 올리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 교통사고도 그 앞에 이런 거 뭐 장치가, 안전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박았을 때도 서로 이렇게 비껴 나가야 서로 덜 다친대. 빵 박았을 때 빵 이렇게 비껴 나가면 서로 이렇게 비껴 나가고 옆으로 이렇게 튕겨져야 그게 덜 다친대. 근데 얘네들은 그냥 진짜 완전 정면 충돌에다가 그냥 아무도 안 비껴 나가고 그냥 정면에.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돌아다닐 때 인터뷰하는 영상이 또 잡혔었죠. I've just come to chat to you about the alleged drink driving 뭐 incident. 기자가 막 얘기 좀 나눠봅시다 이러면서 Are 막 you going to plead guilty or 따라가는데, not guilty? Did you know George Polaris? 뭐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얼굴을 가리면서 정면을 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자들도 많이 이제 사진을 막 이렇게 찍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심지어 왜 또 이게 화제가 됐냐면, 입고 있는 옷들과 차고 있는 뭐 시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명품이야. 그냥 다 막 샤넬이고 막 엄청 비싼 옷들 명품으로 둘둘 휘감고 있고. 여기 또 이제 정면으로 찍힌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딱 멈춰놨는데, 이렇게 또 조사받고 나왔을 때 또 이렇게 카메라로 찍혔는데, 이 와중에도 이제 딱 보자마자 또 바로, 이때도 카메라가 많은 걸 보고 바로 또 마스크를 씁니다. 바로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뒤에서 엄청 따라가죠? 계속 얼굴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얼굴을 막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논의가 막 어마어마해졌죠. 이게 또 사고 현장, 이거 고화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심하게 박았는데 롤스로이스는 거기 운전자 쪽까지는 아무 파손이 없어. 벤츠는 앞에 다 날아갔고, 거기 그 운전자는 엄청 심하게 다쳤는데. 여러분들, 가까이서 찍은 거. 저도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 가지고 뭐 자동차 전문가분들은 이걸 보시면, 아무튼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거 엄청 큰 사고래. 그리고 이 차가, 이 모델의 차래. 가격이 거의 무슨 뭐 100만 달러 정도 한단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한 100만 달러 정도 한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50만 달러 넘는다. 그러니까 뭐 통계를 해보면 차값이 약 뭐 7억에서 14억?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 양랄란이라는 이 사람은 이 롤스로이스를 2대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사건이 시끌벅적해진 이유 중에 한 개가 그 벤츠 운전자가요. 52세의 그리스계 남성인데 직업은 유명인 전용 렌터카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어떤 유명한 한 MC가 이 사람을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기사가 이렇게 롤스로이스랑 박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 내가 다친 모습을 봤는데 와 눈물 날 정도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거든. 그것 때문에 또 이 일이 한 번 더 커졌고. 그리고 이 중국계 여성은 펜트하우스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호주에 많은 또 이런 고급 주택,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펜트하우스를 이제 중국의 부호들이 많이 사가거든요. 중국 부호들 그런 펜트하우스 좋아하니까 이 여성도 그런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이고 롤스로이스는 2대. 그리고 사고 직후 이 양란라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피해자를 이렇게 잠깐 보고 이 현장을 막 떠나려고 했는데 그 떠났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약간 그냥 빨리 차를 불러가지고 이 현장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약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CCTV에 멀쩡하게 내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전화하고 막 현장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왔어.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후 15분 정도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랄라는 뺑소니,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음주 측정 검사 거부 이런 혐의가 다 겹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친 사람은 그 유명 라디오 진행자의 전속 기사였는데 매일 4시간 생방송을 하는 호주 최고의 인기 진행자 중 한 명이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사고 직후에도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스케줄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묻더라.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냐 라면서 이 진행자가 라디오에서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호주 사회에서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 메일이 7월 30일에 이 사건을 또 크게 보도를 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 중에서 또 약간 좀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게, 자, 양랄라는 시드니의 호화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인데 여러분들 SNS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얘 명의로 등록된 기업 등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그러니까 온라인상 데이터가 1도 없어.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온라인상 이메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1도 없어요. 즉 디지털 흔적 제로예요. 이 보도가 나가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중국의 네티즌들이 폭발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야, 이것도 누구 자녀냐?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옛날에 중국의 고위 간부 자녀라든지 혹은 중국의 기업가 자녀들이 해외에서 막 이렇게 사고를 쳤던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번에 얘 누구 자녀냐? 빨리 불어라. 그러면서 중국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가 보석금이 7천만 호주 달러, 즉 한국 돈으로 633억인데 몇 분 안에 그냥 납부를 했다. 몇 분 안에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호주 달러로 2,700억 호주 달러의 예금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중국에서 이제 돌기 시작해요. 2,700억 호주 달러면 한국 돈으로 아까 244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막 붙으면서, 그리고 요즘 중국에 또 이제 이슈되고 있는 일이 있어. 이거랑 또 겹친 거야. 뭐냐면 중국이 이제 사회보험금을 강제로 걷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네가 안 내면 니는 안 내도 되고 내는 사람만 내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요번에 중국이 이제 이걸 법적으로 다시 한번 단속을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사회보험금을 강제로 걷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 중국에서 이슈가 됐었거든.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우리 사회보험금 또 이제 이런 자녀들 간부들이 이런 중국의 간부들 자녀가 해외에서 또 이렇게 호의호식한 대로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이 양랄랑 같은 애들이 우리 사회보험금으로 또 저렇게 해외에서 살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인들이 막 분노를 금치 못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7천만 달러 설과 그 다음에 잔고 244조 설과 또 무슨 설이 있느냐? 중국 내에서 또 무슨 파문이 일어났냐면, 이거 이름이 양랄란이라고? 이 여자 그 양샹쿤의 손녀딸이네. 양샹쿤의 손녀야. 양샹쿤이 누구냐? 중국인 네티즌들은 전 국가 주석 양샹쿤의 손녀 아니냐 막 추측이 시작됐어.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상의 추측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중국이 또 후시진이라는 전 황구시보 편집장이고 약간 중국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직접 나와가지고 또
영상을 찍으면서 그럴 리 없다. 양상쿤의 그 전 국가 주석의 손해일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호주 역사상 가장 높은 보석금이 어떤 마약범이 500만 달러래요. 그런데 그 마약범이 500만 달러를 냈는데 이 양랄란이라는 애가 어떻게 7천만 달러를 내냐. 그거는 진짜 호주 역사상 가장 높은 보석금인데 그럴 리도 없다. 그거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녀가 은행 잔고로 2,700억 호주 달러, 약 244조 원 한국 돈으로 그 돈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보통 교통사고 보석금은 5천에서 2만 호주 달러 수준인데 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도 중국의 인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스피커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더 공분을 사는 거야. 이거 중국의 그 피야오 있잖아요. 피야오. 팩트 체크. 근데 중국은 그런 속설 뭐다? 팩트 체크를 하는 순간 그거는 팩트가 된다. 보통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면 이건 팩트가 아니다. 이래 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중국 인민들은 이거 중국에서 누군가가 팩트 체크를 한다? 그럼 그거는 그냥 팩트야.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또 뭐 숨기려고 하네. 이거 또 뭘 숨기려고 또 이렇게 이거 진짜 높은 사람 얘긴가 보다. 누구냐? 더 이제 들끓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소문이 시진핑의 딸이다. 이거 시진핑의 딸 중에 시밍저라고 있잖아요. 시밍저 할 때 밍은 말 그대로 명, 밝은 곳이란 뜻이잖아. 얘 이름 시안저 아니냐? 시암저. 암흑 사회에 있는 시진핑 딸 아니냐? 이러면서 시밍저, 시안저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한 명은 명에 있고 한 명은 암에 있으니까 이 호주 딸은 암에 있으니까 시암저. 명에 있는 딸은 시밍저. 그러면서 BBC에서 또 달라붙습니다. BBC가 또 이게 호주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이 보석금이랑 이런 거 지금 돌고 있는 소음들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 하는 얘기가 보석금의 현금 조건은 없었다. 단지 4가지 조건만 붙었다. 그게 뭐냐? 일단 여권을 제출, 2번째가 운전 금지, 3번째 밤 6시에서 아침 8시까지 외출 금지, 그 다음에 4번이 경찰에게 정기 보고. 이것만 있었지 돈 얘기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 보석금도 루머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해하는 거, 그러면 양랄라는 진짜 권력층 2세냐?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왜냐하면 워낙 이게 디지털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저는 이걸 좀 믿어.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요. 고위층의 진짜 권력자 자제라면 일단 새벽에 나와가지고 음주운전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대. 중국의 고위 자제들의 삶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그 시밍저, 시진핑의 딸이 하버드 유학할 때 일단 운전 자체를 직접 안 해요. 운전 자체를 직접 안 하고 보디가드는 항상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디가드 말고 운전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만 하고 보디가드는 얘를 보호해야 되지. 따로따로 있어요. 중국의 그런 권력층 제2세들 해외에서 생활,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얘가 권력 2세다, 새벽에 놀러 나갔다, 당연히 누가 운전을 해줄 거고, 당연히 훨씬 더 비밀리에 얘를 어떻게 했을 텐데 뭐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음주운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래. 여러분들 관 2세들, 중국의 관 2세들은 재벌 2세들, 뭐 솔직히 중국 좀 돈 많은 애들이 해외 나가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SNS에 자기 부를 과시한다. 얘네들 탑급 아니에요. 탑급 관 2세들이라든지 혹은 탑급의 그런 기업가들이 2세 아니야. 그냥 졸부의 2세들. 솔직히 롤스로이스 뭐 2대 몰고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 몇 백억대 자산가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몇 백억대 이런 친구들은 그냥 일반 졸부들도 꽤 있거든. 걔네들은 진짜가 아니라 이거야. 근데 그 반면에 얘는 디지털 관련 이게 없잖아. 아니 그러면 얘는 SNS에 자랑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정말 아무 진짜 온라인 기록이 1도 없이 그렇게 살았냐.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했을 때는 이 사람은 관 2세일 가능성은 희미하지만 관료 집안보다는 중국의 부유한 부잣집
2세 혹은 3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인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다 그랬잖아. 이것도 이따가 다룰 건데, 일단 지금 중국의 인민들은 이거 오늘 다룰 주제 중에 한 개인데 굉장히 이미 분노가 돼 있어. 이미 분노된 상황이었어. 왜냐? 사회보험을 강제로 내야 하는 그 법안이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그 시행이 이번 9월 1일부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인들도 이제 사회보험을 강제로 내야 돼. 그 전에는 안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와, 이거 사회보험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대략 한 개인한테서 14% 정도 떼가 한대. 그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14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 100만 원 지가 다 가져가다가 이것 때문에 불만인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야, 이거 뭐 이러다가 야, 우리 또 이거 사회보험금 강제로 낸 것들이 이런 부호들, 이런 기득권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이 2세들, 3세들이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게끔 하는 게 아니냐. 야, 우리만 호구되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분노가 굉장히 치솟아 올랐고, 그러면서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또 중국이 전승절 때문에 반일 관련 영상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요. 반일 관련 그 뭐 영화라든지 그 뭐냐, 그 다음에 국뽕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여권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통행증이다부터 시작해서 남경 대학살, 일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왜군들이 침략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중국인들은 막 미친 듯이 세뇌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야, 이거 나라는 뭐 맨날 뭐 반일하라 그러고 외국 반대하라 그러면서 미국이 제일 죄악이다 그러면서 지네 자식들은 해외 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네.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의 부자들이, 정말 중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일본으로 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날 우리한테 반일하라 그러면서 맨날 중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 세뇌 영화만 보여주면서 지들 기득권들 2세들은 맨날 해외 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저 다 누구 돈이야 저거. 쟤네들은 뭔 돈이 있길래 저렇게 많은 돈을 해외로 빼올렸어.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인민들이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권력층의 부패, 특권 의혹 이런 것들은 이런 사고들은 워낙 많았어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근데 이런 중국의 특권층들의 이런 부정부패라든지 뭐 해외의 자녀들이 막 사고치고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진짜 한 번씩 나와.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개 얘기하자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관 2세의 해외에서의 부정부패였거든요. 여러분들 원자바오 아시죠? 원자바오. 중국의 제6대 국무원 총리 후진타오 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콤비를 이루어 2003년에서 2013년 초까지 10년간 중국을 이끌었다. 후진타오처럼 이공계 출신으로서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원자바오는 1960년 베이징 지질학원에서 수학하고 14년간 현장에서 지질조사 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다. 그래서 지질학 분야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이다. 이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에서 굉장히 청렴한 이미지 맞습니다. 총리 기간 동안 이건 뭐 다 나와 있어. 이건 뭐 제가 굳이 자료 검색을 안 해도 돼. 여기 이렇게 진짜 실제로 원자바오는 현장에 이런 나가면서 민생들을 중요시하는 이런 현장,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 시절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부패의 최고 해법은 민주주의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원자바오는 민주화, 법제, 자유, 인권, 평등, 박애 등은 자본주의 특유의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발전 과정에서 중국에도 형성된 성과이며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서방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국식 특색의 사회민주주의를 주장. 그러니까 민주주의 좋은데 이거 서양 것들이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야. 중국식 특색에 있는 우리 따로의 이게 민주주의. 이거는 중국식 사회의 사회주의다. 이런 거를 이제 아무튼 중국 인민들의 존경을 되게 받았던 총리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청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원자바오 총리가 어떤 일이 터졌냐면, 원자바오 가문의 숨겨진 27억 달러. 이게 뉴욕 타임즈가 이 기사를 냅니다. 2012년이에요. 자, 27억 달러. 27억 달러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3조 7,530억. 여러분들 아까 막 244조 듣다가 3조 들으니까 청렴하네?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244조 듣다가 3조 7천억 들으니까 청렴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루머에 가깝고 그런 사실이 없었던 거고, 이거는 완전 기사에서 나왔고 중국에서도 난리 났었던 사례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원자바오 재임 중
가족이 최소 27억 달러, 약 한국 돈으로 얼마라고? 3조 7천억. 하우야. 이 3조 7천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원자바오의 가족이. 이 이야기가 터지자마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얘기하기 전에 이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시 살짝 돌아와서 방금 그 양랄란 사건이잖아요. 자, 일단 온라인에서는 지금 이렇게 됐어.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이거고, 양랄란이 과연 누구고 도대체 누구냐, 추측만 있지만 아직 이 확실한 신분은 안 나왔거든요. 나중에 또 뭐가 후속 기사가 터지거나 큰 게 터졌을 때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사로 내보내드릴 건데,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중국의 정부는 지금 이 양랄란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의심할 여지조차도 없어요.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원자바오 이 사태 때랑 좀 사태가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추측하는데, 진짜 관료의 이세가 아닌가? 하지만 이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중국 안에서 양랄란 누구냐, 얘 뭐 얼마 있더라, 이런 막 소문 루머가 막 퍼지고 있는데도 뭐 딱히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자바오가 27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3조 7천억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중국에서는 바로 이 소식들을 차단을 하고 미국에 항의를 합니다. 이런 보도는 중국을 폄하하고 있는 거다. 외교부에서도 뭐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 막 차단해버리고, 뉴욕 타임즈 뭐 이런 페이지들 다 차단해버리고. 이게 어떻게 이 사건이 또 수면 위로 올라왔느냐, 아니나 다를까 뭐 원자바오가 뭐 미국 가서 그 돈을 펑펑 썼겠어? 원자바오가 뭐 미국 가가지고 막 부를 뭐 막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 항상 이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자, 원자바오의 부인인 짱베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짱베일린가 아무튼 짱베일린가, 원자바오의 부인이 있는데, 자, 이 부인 밑에 있는 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원루춘인가 그래. 미국에서는 릴리, 창릴리로 알려져 있으며 텐진 출신의 여성이고, 이 여자는 원자바오의 딸이에요. 그녀는 난징 국제관계대학, 현재 국립국방기술대학과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을 졸업했고, 또 뭐 여러 민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아무튼 원자바오의 딸이라 하면 뭐 얘기 끝난 거지. 근데 보통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런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해외를 가잖아요. 보통 자기 아버지의 성을 안 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 릴리창도 그냥 원래 성을 쓰다가 뭐 이렇게 일이 터졌을 때 바로 이게 누구 딸인지 알 수 있으니까 해외 가면 다 엄마 쪽 성을 쓰든가 아니면 뭐 이름을 바꿔서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시진핑 딸만 해도, 시밍저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가명을 썼고, 그 다음에 철저한 신분 보장, 비밀리에 하버드 대학을 다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뉴욕 타임즈는 2013년 11월 14일에 이 릴리창, 그러니까 원자바오의 딸이죠, 원루춘, 이 원자바오의 딸이 JP 모건 체이스가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의 딸인 원루춘을 비밀리에 고용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이거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 긴데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원자바오 자녀도 뭔가 자기들의 이런 재산과 여러 가지 돈 이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숨겨진 신분으로 미국 가서 살다가 사건이 한 개 터집니다. 2016년에 전 남자친구 살해 사건에 연루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아이의 양육권 분쟁에 연루가 됩니다. 이 릴리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인이랑 결혼해서 백인이랑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게 이제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자기 자식의 양육권에 대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름이 티파니 리였어. 이 티파니 리는 자기의 또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또 다른 남자친구는 또 흑인이야. 이 여자 아주 대단한 여자네. 아무튼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이 혐의가 뭐냐, 나중에 이 양육권 분쟁을 이렇게 싸우던 이 백인 남자가 나중에 다른 주에서 이게 시체로 발견됩니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이제 총을 맞은 채로 이제 죽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거는 가해자는 이제 뭐 티파니 리가 맞을 거다 라면서 이제 조사를 하겠죠, 잡아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보석금을 낸 사례가 있어. 그때 보석금이 얼마였냐? 그때 보석금이, 그때가 2016년이거든요. 그때가 약 3,500만 달러입니다. 3,500만 달러인데 미국 사상 가장 높은 수준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의 보석금.
근데 그때는 이제 뭐 3,500만 달러가 당장 이렇게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 티파니 리족에서는 424만 달러를 현금을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출했대. 근데 만약에 이런 현금이 아니라 주택이라든지 이런 자산을 담보로 한다면 2배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424만 달러는 이제 현금 내고 나머지 한 3천만 달러 정도는 이제 물건으로 이제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그럼 6천만 달러 정도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뭘로 했느냐? 소유하고 있던 주택 15채, 현금 424만 달러에다가 주택 15세로 실질적으로는 6,500달러의 보석금을 제시했다 이거예요. 이때 이제 중국이 또 난리 났지. 와, 청렴은 개뿔. 와, 진짜 중국의 관료, 간부들이 자식들은 해외에서 저렇게까지 헤쳐먹구나. 마지막에 이 사건은 어떻게 흐지부지 됐어요. 왜? 증거 불충분으로. 그것도 이게 웃긴 게, 자, 2019년 배심원단 12일 심의 후 무죄를 판결했는데 혐의는 살인 및 공모였는데 일부 공범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티파니 리 자체는 무죄.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간부들, 관료의 귀족 출신들, 그러니까 간부 2세들 출신들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아니라 무죄를 받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낼 정도의 자산도 해외에 다 빼돌려 놨구나.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제가 방금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거 정정하고 지나가자. 이거 제가 오늘 자료들을 너무 이게 많이 펼쳐 놓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는데, 여러분들 일단 다른 얘기네. 원자바오의 가족 릴리장이 27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일은 다른 거고, 방금 지금 이게 티파니 리는 이건 또 다른 사람이야. 이건 또 다른 중국의 부동산 상속녀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네. 나 이게 같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관료의 자식들은 27억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 재벌의 자녀들도 이렇게 6,500만 달러의 보석금은 낼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다른 얘기네. 그러니까 오늘 중점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옛날에 중국에서 너무 많이 터지고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서 많이 터져가지고 중국으로 기사들이 흘러 넘어간 게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은 또구나. 여기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돈 액수도 크고 오늘 이게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가지고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아무튼 제가 이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기사들이 옛날에 다 터졌었다. 관 2세의 부정부패. 원자바오 그렇게 청렴했는데 딸이 미국에 27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는 이 기사를 때리기 시작했을 때 중국에서는 이거 진짜 니들 미국에다가 막 항의를 하면서 언론들 다 차단해버리고 중국 안에서는 그 기사 다 내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업가 부동산 상속녀가 또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또 이제 이렇게 보석금으로만 8,500만 달러 6,500만 달러 와, 이렇게 쉽게 낼 수 있게끔 이 자산이 많아?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맨날 미국이 주적이다, 일본이 적이다, 애국해라 이러면서 왜 관 2세들과 재벌 2세들은 해외 가서 호의코식하면서 저렇게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냐, 이런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게 이 사건과도 비슷하다 이거야. 중국 사람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거야. 이번에 또 누군데? 이 또 랄란이라는 이 여자 누군데, 또 누구 딸인데?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무조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 정부는 이걸 무조건 알고 있지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숨기고 있는지 그건 몰라. 일단 지금 호주에서도 지금 이 뒤로 아직 후속 기사가 안 나오고 있고, 만약에 여기 후속 기사가 있거나 또 이제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또 확인한 그런 기사가 떴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속 기사를 얘기해 드릴 거지만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소식은 없다 이거예요. 후속 기소가 나올까요? 그거는 모르죠. 일단 지금 추측되는 거는 관 2세의 가능성은 낮고 어떤 재벌가 2세나 3세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누군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부유의 나라라냐고요. 공동부유 두 개의 해석이 있죠. 공동부유가 아니라 공동빈곤. 왜냐하면 똑같이 다 부자가 똑같이 다 1조씩 있잖아. 그럼 똑같이 다 1조가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공동부유라는 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동빈곤이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한 사회에 빈부격차가 없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돼요 그거.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중국이 외치는 공동부유는 우리끼리 부유.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 우리끼리 공동부유. 그 밑에 있는 인민들
아, 걔네들은 그 몫이 없어.